안녕하세요. MBTI 학과 교수 설지용입니다. 오늘은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 중 세 번째,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MBTI의 4가지 선호 지표 중에서 세 번째는 사고와 감정입니다. 두 번째 선호 지표는 감각과 직관이었고, 감각과 직관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인식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 내리는 기능이 바로 사고와 감정인데요. 사고는 감정 반응보다 상대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요. 감정은 이성적인 반응보다 상대적으로 감정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양현석 씨를 뽑아봤습니다. 이 장면은 K-POP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양현석 씨가 심사평을 할 때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은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자극을 주죠. 살아남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살벌하죠? 양현석 씨의 심사평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긴 하는데 노래를 불렀던 참가자가 듣기에는 참 살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현석 씨를 INTP 유형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ISTP 유형 같아요.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간혹 비유를 해도 안고와 찐빵 같다 이런 사실적인 비유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ISTP이든 INTP이든 이 두 유형은 감정바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감정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예고편 빠밤. 각 유형별로 바보 기능이라고도 불리는 열등 기능이 있는데요. 노력을 해도 능숙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각 유형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MBTI 심화 과정에서 곧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사고형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보다는 논리적인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자, 감정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는 유희열 씨를 뽑아봤습니다. 유희열 씨도 K-POP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었는데요. 보통 양현석 씨의 돌직구 심사평 이후에 유희열 씨가 참가자들을 칭찬하거나 보듬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장면도 앞서 두 심사위원이 안예은이라는 참가자가 너무 독특해서 공감이 안 된다면서 탈락 버튼을 눌렀었는데요. 그 후에 유희열 씨가 심사평을 하는 장면입니다. 안예은 씨의 취향도 물어봐주면서 나는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이 웃었다. 그 독특함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 하면서 와일드카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사고형 사람들의 반응과 감정형 사람들의 반응을 뇌파 측정으로 알아본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감정 자극에 대한 MBTI 유형별 대뇌 피질의 반응인데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화면에는 대뇌 피질을 정수리 위에서 본 모습을 평면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녹색 부분, 이 부분이 코 부분이고요.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는 T5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인 상황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에게 이렇게 낮은 자극부터 높은 자극을 제시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뇌파 측정을 통해서 알아본 실험입니다. 먼저 감정 자극에 대한 감정형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T5 영역에서 낮은 자극에 대해서는 낮은 정도의 활성도를 보였고요. 중간 자극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높은 자극에 대해서는 높은 정도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당연한 것 같은 반응이 사고형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 자극에 대한 사고형의 반응을 보시죠. T5 영역에서 낮은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거의 없어요. 중간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극에 대해서는 이만큼 뇌의 활성도가 주변 영역까지 전이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반응을 컨트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웬만한 파도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다가 배의 균형을 위협할 만한 높은 파도에 대해서는 배가 이미 뒤집힌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형들은 누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높은 파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을 무마시키는 반응을 의도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런 감정이 불쾌하기까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해주고 있는 편집자 B도 그동안 자신이 ENFP 유형인 줄 알고 지내다가 MBTI 정식 검사로 검사도 하고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INTP 성향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ENFP처럼 살아왔는지 너무 신기하고 요즘 INTP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ENFP라고 하길래 많이 얼어있는 ENFP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INTP라고 하니까 그동안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고형 사람들은 논리적인 편입니다. 관계보다는 일이나 목표 추구가 먼저고요. 공과 사를 구분할 때에도 감정이나 관계는 그다지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TJ 유형이라면 더 그렇죠. 그리고 공감보다는 분석이 빠른 편이에요. 저도 상담을 하는 상담사로서 공감보다는 분석이 빠른 편이어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공감이 필요한 분들께는 좀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상담을 끝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결심을 하게 돼서 좋았고,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저 때문에 마음이 따가웠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죄송했습니다.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저에게 공감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감정형 사람들은 감성적인 편입니다. 일도 잘 하지만 관계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일을 추진하는 데 난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FP 유형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석보다는 공감이 빠른 편이고요. 감정형이 매우 분명한 사람은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 눈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표정으로 공감을 하면서 듣곤 합니다. 사고형 분들이 감정형 분들과 대화를 시작하실 때는 먼저 친근감을 표현해주세요. 잘 지냈는지, 반갑다든지 뭔가 상대방을 환대하는 입장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감정형인 우리 편집자 A는 대화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대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난 늘 너의 편이야 라는 그런 눈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편집자 B는 개인과 개인이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늘 너의 편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죠. 반대로 감정형 분들이 사고형 분들과 대화를 시작하실 때는 감정 표현을 줄이고 말하려는 내용만 담백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고형에게는 말의 내용에 감정 표현이 많아질수록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MBTI 정식 검사를 했는데도 사고형 점수와 감정형 점수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분들, 사고형 약간이나 감정형 약간이 나오는 분들은 이 질문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 자녀를 둔 가난한 부모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반응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훔치는 건 좀 아니지 하면서 옳고 그름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어휴 내가 물건값을 좀 계산을 해줄까 하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세련되지 않게 변한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번 머리는 망한 것 같다고 다시는 그 미용실을 가지 말라면서 지금 헤어스타일이 안 예쁜 것을 말해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또 나의 평가를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는 그 눈빛을 눈치채고 예쁘다고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드라마 주인공의 눈물 연기를 보고 이야 롱컷으로 가는데 눈물이 주르륵 잘 나오네, 참 연기 잘한다 하면서
화면 밖에서 주인공을 관찰하시는지, 아니면 주인공의 감정을 직접 느끼면서 화면 안의 상황에 금방 동조가 되는 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 박스 3개 중에서 여러분의 성향이 괄호 안에 왼쪽 문항에 더 많이 해당되신다면 사고형의 특징으로, 괄호 안에 오른쪽 문항에 더 많이 해당되신다면 감정형의 특징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형 분들,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친근감을 표현한 다음에야 갈등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편해지는 감정형 분들을 이해해 주세요. 감정형 분들,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갈등을 논리적으로 해결한 다음에야 동맹을 맺고 친해질 수 있는 사고형 분들을 수용해 주세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성격이 달라서 놓치는 인연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휴강TV 설지용이었습니다. 안녕.